이번에 신문부터 가나요? 네네네, 먼저 할게요. 오늘 또 혈압 지수가 궁금한데, 네, 이어가 주시죠. 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민동훈 선생님이 얘기를 평상시에 해주고 기계적 중립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간에 조중동이 계속 최근에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찬반이 부딪히고 있고 그게 유혈 사태로 이어질 것 같아서 두렵고 진짜 심각해요. 또 정치인들도 그걸 부추기고 있으니까 우리 대안을 찾아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양쪽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지 않습니까? 그죠. 양쪽 다 잘못됐다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이에요. 네, 기본인데 근데 그게 예시가 좀 웃긴 거죠. 한쪽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명백한 사람이 직함을 가지고 있고 실존하는 인물이 나와서 자기 이름을 걸고 뭐 아스팔트에 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한쪽에 그 예시로 못지않다 촛불 집회도 못지않게 뭐 얘기를 한다는데 지나가는 시민의 어떤 뭐 인터뷰를 딴다던가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뭐 그런 글들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드는 거예요. 예시가 일단 기본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걸로 장난을 치는데 어쨌든 그런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명예로운 퇴진을 그 기반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주장들이 조금씩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보도는 태극기 집회의 주장은 이렇게 신문 지면에 실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강한 내용이 많은데. 그러니까 설령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그 친박 집회의 참가자들이 지금 더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주장의 가치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오는 말은 거의 뭐 저 같은 이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그런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욕 같은. 구호를 외치는데 실명과 욕으로만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네, 7개의 그 구호를 외치는데 앞에는 이름을 걸어놔고 뒤에는 지난번에 한번 태극기 집회 가보겠다고 참가하셨나요? MBC 사장 선임 반대 집회 가서 앞에 맞불 집회하는 거 봤는데 맞네. 그래요. 저희 단체명을 언급하면서 욕을 막 하셔서 그렇구나. 뭐라고 합니까? 그 삐 처리해 주시나요? 언론 노조 쓰레기 뭐 이렇게 이런 구호를 계속 외치더라고요. 대박이다. 북송 언론 노조 북송하라 뭐 이런 거예요. 강아지로 시작하는 말도 많이 하시고. 네. 도대체 북송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구호를 외치면 이렇게 단체의 주장이나 그런 걸 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장 자체가 비속어로 시작해서 비속어로 끝나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집회 보도 얘기는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만 하겠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네. 이제 혈압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록 세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2월 27일 월요일 날 나온 그 칼럼인데요. 제목이 광기와 우연의 역사 그리고 탄핵입니다. 제목만 봐서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분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주의 깊게 봤는데요. 이분 칼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용이 나쁘다. 주장을 말하는 방식이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 점에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화나는 지점도 그거예요. 일단 얘기를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뭐 볼셰비키 혁명 얘기를 뭐 이렇게 처음에 쭉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슈테판 스파이크라는 사람이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 뭐 역사라는 게 다 광기와 우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앞에 쭉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 또한 광기와 우연이 아니고는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운을 뗍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뭐 최순실이 뭐 강아지 얘기, 뭐 정유라 강아지 얘기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연에 따라서 이런 역사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뭐 촛불 집회에 대한 잠깐 폄훼,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해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칼럼 자체가 횡설수설합니다. 근데 어쨌든 뒤에 가면 핵심이 나오는데요. 법치주의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무리 인정하기 싫은 헌재 결정이 나와도 대통령부터 차기 대선 주자들까지 마음으로부터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단들이 정말 주옥 같아요. 여기서 전혀 나오리라 예상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느껴보시죠.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됐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은 쪽은 오히려 노무현이었다. 다음날 발표한 업무 복귀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는 눈을 씻고 봐도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사과가 없다. 탄핵에 이르는 사유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다며 대선 자금과 측근의 과오만 자신의 허물이라고 사과했을 뿐이다. 당시 헌재는 노 대통령이 일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탄핵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므로 대통령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그때 헌재가 엄격한 결정을 내렸다면,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 운운하지 않았다면 헌법을 가벼이 여기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끝납니다. 요약하면 당시 노무현 탄핵에 있어서 헌재가 말랑말랑한 판결을 내려서 그렇죠. 내렸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 운운하면서 헌재의 어떤 판결에 완벽하게 승복하지 않았고 헌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헌법을 가벼이 여기는 대통령이 나온 것이다. 라는 논리인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네네네. 맞아요. 이걸 제가 뭐라고 비판해야 됩니까? 일단. 그래도 다행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가벼이 여긴다는 거 인정해줘.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증명된 바가 너무. 다행이다. 그것도 인정 안 할 뿐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그거 하셨잖아요. 라푼젤이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인정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그렇게 했지만 라푼젤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런 논리를 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를 왜 하나. 도대체 앞뒤도 안 맞고. 우연이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거 갖다 놓고 그 소스는 항상 문재인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간에. 분명 불이야. 완전. 이분이 작년에 이제 올해 가장 나쁜 필진으로 뽑혔었죠. 민원련 그 신문 모니터 위원회에서. 이제 2017년도 지금 아주 유력한 라푼젤에 이어서 네네네 굉장히 유력 후보로 이제 꼽고 있고 이 칼럼은 솔직히 비판할 가치도 저는 없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욕 나올 뻔하죠. 하나만 더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분이 또 한 명 있는데 동아일보 역시 동아일보입니다. 박재균 논설 실장이라는 분이에요. 요거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민원연에 제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제보 전화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칼럼 나쁘다라는 시민 제보가 있던데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 그거부터 보거든요. 무슨 일인가. 근데 보자마자 이거다. 오늘은 이거다. 오늘 한 건에 건졌다. 건졌다. 이거 하면 되겠구만. 사진도 그래서 보자마자 캡처를 했잖아요. 다른 건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3월 2일 목요일 날 나온 칼럼인데요. 코너 이제 박재균의 휴먼 정치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 정말 나쁜 칼럼들 굉장히 많이 나온 칼럼 코너예요. 근데 제목이 문포비아. 이 앞에 문은 이제 당연히 문제 낼 때 그 문이죠. 포비아 공포증까지 갈 정도예요? 네. 본인 얘기인가? 본인 얘기면 차라리 전 정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겠는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핵심은 지지율 1위의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보수층의 불안감이 심각하다. 이걸 말하는 칼럼이에요. 칼럼의 모든 내용이.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지인들 예시를 막 들어주는 지인들? 공인들도 아니고? 예를 들면 삼성 임원을 지내고 외국계 회사 임원으로 전직한 지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국민 경선에 선거회장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 문재인이 싫어서. 문재인이라서 안희정을 찍기 위해서 내가 등록했다. 역선택이죠. 그죠? 근데 역선택도 아니다. 왜냐면 나는 경선에서 안희정 찍고 대선에서도 안희정 찍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역선택 아니고. 고마워요. 그냥 문재인이 싫은 거야. 요 예시가 일단 맨 처음 단락에 나와요. 두 번째 단락.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강남 아파트에 사는 노부부. 예시가 나옵니다. 일단 예시에 나오는 진짜 사람들에 대한 설명도 약간 이상하죠. 일단 거기서 이상한데 넘어갑시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노부부는 자식에게 이민을 종용하고 있다. 왜? 자신들은 살 만큼 살았지만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감에 지금 진심으로 웃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계를 웃게 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이민 건의할 수 있죠. 근데 박근혜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붙입니다. 이쯤 되면 문포비아 또는 공문증이라고 부르면 하다. 공문증. 야, 정말 저 오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네요. 그러면서 또 예시가 나와요. 내가 아는 전직 대사와 언론인 선배, 중견기업 경영자와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 적지 않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다.
이들이 꼭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문재인 집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집안에만 있을 수 없었다는 아니, 얘기다. 문재인 집권을 반대하는데 왜 태극기 집회야? 이상한 사람 따로 집회를 열든가. 일단 전 여기까지 읽고 이분이 인간관계가 약간 문제가 주변 인력 풀에 약간 교체가 필요하다. 저 황당하네 정말.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런 여론을 전달하는 부분이었고요.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왔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렇죠, 이쯤 되면 문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불안감을 감싸줄 법도 하지만 요지부동이다. 아니 뭘 도대체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불안해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에는 이제 박재균 논설실장이 불안해하는 것이 살짝 나와요. 오히려 친일 독재 사이비 보수 세력 청산이나 대청소를 들먹이며 불안에 부추긴다. 아, 그게 싫은 거구나. 네네네. 아유, 참 오래 걸렸다. 여기에 네,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인증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심지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친일 독재 사이비 보수 세력 청산을 지적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들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선 그가 친노가 문제지 문재인은 괜찮다는 평가를 들었던 지난 대선 때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1,500만 표에 가까운 득표의 기억이 패권의식을 너무 키웠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이 합니다.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래는 잠시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와의 비교를 조금 해줍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문재인이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집권하면 노정권의 실패를 한풀이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집도키를 확실히 잡으려는 경선 전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의외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낙선 얘기하는 건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리고 경선만 통과하면 대통령 당선이 따놓은 당상처럼 보이겠지만 한 달에도 12번 바뀌는 게 한국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또 아주 주옥 같습니다. 문 전 대표 측에선 미국 주류 사회로부터 트럼프 포비아 소리를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안도할지도 모른다. 아, 진짜 주옥. 그러나 이 마지막 문장이 정말 좋아요. 트럼프는 적어도 국가간이나 안보간에 의심받은 적은 없다. 칼럼 전체가 아전 인수를. 이거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 할 말은 없는데 내가 이걸 지적해야 된다고. 정말. 이건 뭐 반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요런 것들을 요새 이게 아주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긴 한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어떤 여론을 전달해준다. 보수층이 불안해한다라는 그 빌미로 이런 내용을 쭉 전달하고 마지막엔 안보간을 의심하는 문장을 이렇게 덧붙이는 걸로 내놓는 기사나 칼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론 전달을 빌미로 그냥 또 안보관 흔들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가 없죠. 뭐 문 전 대표가 뭘 했는데 진짜 뭐 했는데요? 정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답정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쵸. 전 대표가 왜 싫냐고 물어보면은 안보관이 문제야. 이게 그쵸. 이제 보수 언론의 사실 공통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관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반박을 하면 그래도 안보관이 문제야. 그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자, 이게 재밌는 게 이 제보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시민의 제보전화. 이 칼럼 아주 심각하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굉장히 말을 이렇게 또박또박 얌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너무 재밌어요. 제보해 주시는 게 동아일보의 박재균의 휴먼 정치라는 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동아일보 예전에는 제가 자기 애기들 제 자식들 한글 공부도 동아일보로 시키고 그랬는데 이 박재균의 휴먼 정치는 한글 공부도 시키면 안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애들한테 그걸 보여주기도 싫다는 거예요. 한글 공부. 전 이거 정말 19금 붙여놓고 유해 이런 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해 매체 수준이라는 거예요. 유해 매체. 근데 이런 칼럼이 정말 계속 쏟아지고 있고 이게 제가 이 칼럼을 보고서 제목을 문모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뽑고 있는데 정말 요새 신문은 조중동의 중앙은 조금 덜한 면이 있지만 동아조선 같은 경우는 문모닝 신문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각하게 정말 이런 식의 칼럼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다. 지적하는 건 다 안보관과 국가관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검증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냥 불안감이 막 증폭하고 있는데 왜 해결을 안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감을 키우는 것도 사실 조선동아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맞죠. 조선동아인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사실 왜 싫어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칼럼이네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